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모든 분들이 편안한 주말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금요일까지 한 주의 시장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한번 주요 투자 종목들의 현재 흐름들을 정리를 해보면서 현재 상황은 어떤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에 마무리가 됐던 미국 증시의 대표 지수들은 이날 공개를 했던 3월 고용보고서의 좋은 소식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에는 국채 금리의 상승세까지 다소 진정이 되며 올라갔는데요.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4월 1일이죠. 다우지수는 0.4%가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0.34%가 상승을 한 모습이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역시 0.29%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조금씩 상승한 모습으로 한 주의 마무리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고 있는 변동성 지수 또한 간밤에는 다시 한번 수치가 내려가면서 심리적 안정 구간인 20 아래로 수치가 내려간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선 대표적인 우량한 기술주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금요일에는 나스닥이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크게 상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올라가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특히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2%가 넘게 하락한 모습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의장에서는 다시 내려가려는 움직임들과 조금 더 올라가려는 움직임들이 혼잡하게 나타난 채 마무리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은 간밤에는 아쉽게도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아쉬운 마무리를 한 모습인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2차전지와 관련된 테마의 ETF들이 힘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간의장에서는 역시나 다시 내려가려는 움직임들하고 조금 더 올라가려는 움직임들이 혼잡하게 나타났던 것 같은데요. 다른 곳은 잘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반도체 부분은 월요일 국내장에서 내려가는 움직임을 보일 것을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주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국내에 상장된 주요 ETF들의 성과를 한번 살펴보자면, 역시 미국을 대표하고 있는 S&P 500 지수는 최근에 계속 상승을 하면서 고점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데요. 아쉽게도 고점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상태에서 주가가 상단 저항선에 걸리면서 횡보를 할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100 지수나 상위 기술주 기업에게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미국 테크 탑10 ETF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흘러가고 있는데요. 보통은 올라갈 때도 더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더 내려갈 확률이 높은 미국 테크 탑10 ETF인데, 이번에 상승장에서 역시나 나스닥100보다는 주가가 더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조금은 더 나은 상황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팡플러스 ETF도 나름 많이 올라오기는 했는데요. 여전히 두 개의 중국 기업에 의해서 미국 테크 탑10 ETF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리스크를 겪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타이거 캐디 혁신기업 ESG 30 ETF는 역시나 국내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성과가 아주 좋은데요. 이렇게 이번에 국내 투자를 위한 투자자들에게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와 관련된 국내에 상장된 ETF들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반도체 ETF 두 가지죠. 금요일에 다시 마이너스 2% 정도가 빠지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이 마이너스 10%를 다시 넘어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반도체 부분은 언제나 마음이 편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언제나 주가가 많이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하기에 좋은 시기일 뿐이겠죠. 반면에 중국의 거대한 내수 시장을 믿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중국 반도체 투자인데요. 이 부분은 최근 중국에 대한 차이나 리스크가 너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높은 성장성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으신 투자자분들만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볼 부분은 미래자동차와 관련된 국내 ETF들인데요. 역시나 투자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 분야들이죠. 여기서는 2차전지와 관련된 테마 ETF들이 여전히 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차이나 전기차 ETF는 중국의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을 함께 공유를 하면서 조금 더 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테마의 ETF들은 나쁘지 않은 성과를 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스마트 모빌리티 ETF가 그래도 마이너스 30% 정도에서 많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여전히 고점 대비 하락률은 조금은 크게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미래가 밝은 분야들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은 메타버스와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그리고 혼합 테마와 관련된
ETF들인데요. 이 중에서는 역시나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은 탓인지 글로벌 메타버스 ETF들이 그래도 국내 메타버스 ETF들보다는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클라우드 ETF도 마이너스 40% 가까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아직도 고점 대비 하락률이 꽤나 크게 잡혀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 저점에서 반등을 하면서 부지런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국내 BBIG 테마의 ETF는 많이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글로벌을 대상으로 하는 ETF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헬스케어와 바이오 그리고 친환경과 관련된 ETF 종목들인데요. 이 분야에서는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친환경과 관련된 섹터가 강세를 보여서 그런지 대부분 좋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상장을 했던 친환경 테마 ETF들은 모두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짧은 기간에 크게 급락을 했던 탄소 배출권 ETF는 저점에서 부지런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고점 대비 하락률은 꽤 많이 남아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 분야는 경제적 혜자 기업에게 투자하는 ETF와 명품과 배당에 투자하는 ETF 그리고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역시 가치주 ETF는 S&P 500 ETF와 함께 계속해서 무난하게 좋은 성과를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성장하는 배당주 ETF 역시 큰 변동성은 없이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가창판과 항생테크에 투자를 하는 분야는 역시나 차이나 리스크를 제대로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중국에게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면서도 중국의 성장에 대해 강한 믿음이 있으신 투자자분들에게만 어울리는 투자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자산과 원자재에 투자가 되는 국내에 상장된 ETF들인데요. 이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좋은 부분은 아니고 시장의 시기를 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투자를 원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정말 언제나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작은 비중의 투자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은 분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투자자들의 특성은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요. S&P 500 지수나 나스닥 100 지수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모아가는 적립식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들과 반대로 2배와 3배의 추종을 하면서 한탕을 노리는 공격적인 투자자들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레버리지와 같은 고유한 상품의 투자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사용을 하는 투자자들보다는 대체적으로 한탕을 노리면서 전 재산을 몰아넣고 한 번만 걸려라 하는 몰빵 수준의 투자를 한다는 것에 있는데요. 언제나 과거의 자료들은 투자자들이 투자의 성과를 단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머리를 굴려가며 샀다 팔았다를 반복해보지만 결국의 성과는 가장 낮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20대 남성분이 작년에 나스닥 100 지수의 3배 추종 상품인 TQQQ로 약 70%의 성과를 올렸었지만 올해 다시 그만큼 몰빵으로 TQQQ 투자를 하면서 마이너스 40%의 손실을 받고요. 손절까지 잘못하는 바람에 그대로 원금보다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렇듯 레버리지 상품은 단 한 번만 실수를 해도 그동안의 성과를 한 번에 뱉어버릴 수가 있는 아주 위험한 상품이라는 사실이죠. 자칫하면 성과뿐만 아니라 원금 손실까지도 이렇게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날려버릴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 주변의 20대 남성분은 작년에 좋은 성과를 가져갈 수가 있었던 이유가 그저 시장의 상황이 좋았기 때문이지 뭔가 특별하게 투자의 실력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무런 전략과 투자의 기준이 없이 그저 한탕의 대박을 노리면서 몰빵 투자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투자가 끝나는 날까지 유혹에 빠져 방심을 해서는 안 될 거라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모두가 남들에게 내 소중한 자산을 옮겨주는 투자자가 아니라 옮겨받는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다시 찾아온 주말이죠. 모쪼록 주말의 시간은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